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포항의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무척 덥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북한 쪽으로 북상했는데요. 폭염특보는 확대 강화돼서 포항과 경주, 영덕에는 이틀째 폭염경보가, 울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도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21.5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36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5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9도에서 36도까지 껑충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4도, 독도 2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29도, 독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덥겠고요. 다음 주 중반까지는 계속해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의 한 초등학교 앞 등굣길에 새끼 고양이 사체를 매달아 놓는 엽기적인 사건,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건의 용의자인 30대 남성이 사건 발생 9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일대에서는 지난해부터 동물학대 관련 사건이 잇따랐는데 경찰이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앞 골목길,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몸을 숙여 무언가를 만지더니 갑자기 발로 짓밟습니다. 조금 뒤 황급히 뛰어 골목길로 사라집니다. 남성이 있던 길고양이 급식소에서는 새끼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밥 시간이 되면 애들이 꼭꼭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애가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파란색 모자를 쓰고 황급히 달려가던 이 30대 남성이 9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방범용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남성의 동선을 파악한 경찰이 잠복을 하고 있다가 검거했습니다. 학교 학생들도 볼 수 있는 대로변 가까이에 있는 급식소에다가 거기서 범행을 저지른 걸 보면 혐오나 자신의 범죄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과시하고자 하는 심리가. 경찰은 이 남성에게 동물 학대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고 다른 학대 사건과의 연관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파손하는 한 남성의 모습이 CCTV에 찍혔고 범행 장소 바로 옆 폐가에서는 지난해 1월 농약과 함께 피를 토한 고양이 사체 10여 구가 발견됐습니다.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었죠. 주기적으로 급식소 파손이 잦았어요. 경찰은 남성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 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이 포스코와 협력사에서 부당 해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대정 전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장의 경우 포스코 인재창조원 사건과 관련해 해고된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 해고 판결을 받았는데 포스코가 지난 5월 복직한 한 씨를 또다시 부당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 협력사인 포롤텍 직원 박원규 씨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파트장 지적을 받았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4월에 해고됐다며 상식에 맞지 않는 무법적인 노무 관리와 부당 해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수많은 산재 사고와 최근 발생한 사내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최정우 회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오후 3시 26분쯤 포항 동남동쪽 33km 해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어제 오전 2시 55분쯤 포항 동남동쪽 35km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는 지난 4월에도 3건의 지진이 잇따랐는데 4월 3일 경주에서 규모 2의 지진이, 4월 10일엔 영덕 앞바다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4월 12일엔 울진 앞바다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경북에서는 규모 2.0 이하 미소지진이 지난해 194차례 발생했는데 국내 육상지진 발생 건수의 47%를 차지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기 불꽃이 발생해 원자로가 자동 정지됐던 고리 2호기 원전에 대해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고리 2호기는 지난 3일 전원 공급 차단기에서 전기적 절연 파괴 현상으로 전기 불꽃이 발생해 터빈 발전기와 원자로가 자동 정지했습니다. 원안위 조사 결과 차단기 접속 부위가 제대로 정렬되지 않아 전기 불꽃이 발생했는데 한수원이 지난 2010년과 2018년 해당 차단기를 교체 설치할 때 접속 부위를 정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원안위는 이번 사건의 주 원인인 차단기가 지난 2018년 교체된 것으로 설비 노후화로 인한 가능성은 낮지만 한수원의 주요 설비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7월부터 연말까지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공공심야약국을 시범 운영합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의료 취약 시간대인 휴일과 심야 시간에 의약품 구매가 가능하고 약사에게 복약 지도와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포항 남구의 서문 제1약국과 포항 북구의 두꺼비 약국이 운영되며 김천과 경산 등 5개 지역에서도 1개씩 지정 약국이 선정됐습니다. 첨성대와 동궁과 월지 등 경주 대표 사적지를 돌아볼 수 있는 관광용 전기자동차가 추가로 도입돼 오늘부터 운행됩니다. 비단벌레 3호 전동차는 하루 11회, 동부사적지 일대 3.3km를 20분 동안 왕복 운행하며 요금은 어린이가 2,000원, 성인은 4,000원입니다. 황남대총에서 발굴된 말 안장 가리개의 비단벌레 문양을 본딴 비단벌레 전동차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2013년 처음 도입돼 현재 2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관광 경기가 위축된 지난해에도 6만여 명이 탑승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수능이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지면서 상위권에서는 이과 강세가 두드러진다는 문제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최근 치른 모의평가를 분석해보니 이런 현상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은 내신에 포함되는 마지막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는데 문과는 문과대로, 이과는 이과대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치른 6월 수능 모의평가 분석 결과 수학 1등급 수험생의 선택 과목은 미적분 88.2%, 기하 6.4%, 확률과 통계는 5.4%에 그쳤습니다. 이과생이 주로 선택하는 미적분 비율이 지난해 수능 때 58.1%에서 30%포인트 이상 크게 늘어났습니다. 2등급에서도 미적분 선택은 58.4%나 됐습니다. 같은 만점이라도 확률과 통계보다 미적분 표준 점수가 훨씬 높은 데 따른 이과 강세가 더 심화됐습니다. 상위권에서 문과 수험생들은 수시에 합격하더라도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졌습니다. 기존에 했던 거를 더 많이 준비를 하고 수학 과목도 중요하지만 국어나 탐구에 더 비중을 둬서 최저를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능에 이어 올해 모의평가에서도 이과 강세가 확인되면서 이과 출신의 인문계열 교차 합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진학 전문가들은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분리 때문에 문과는 이과에 밀려 이과는 적성에 맞지 않아 재수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합니다. 9월 수시 지원을 앞두고 문이과 모두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본인의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 본인의 내신이나 혹은 학교 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이 조금 더 본인에게 유리한지 그리고 무엇이 좀 더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교 혹은 학과랑 맞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분리로 이과 강세가 더욱 커지고 경쟁 구도도 예년과 달라지면서 수험생 대입 전략에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이맘때는 고추가 수확을 한 달여 앞두고 한창 자랄 시기인데요. 주산지에서는 생육 부진에 병해충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따뜻했던 지난 겨울에 이어 긴 가뭄까지 이상기후가 주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김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추 주산지인 영양의 한 고추밭입니다. 제대로 크지 못한 채 잎이 말라 죽었습니다. 꽃 속에서는 총체벌레가 발견됩니다.
고추 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칼라병을 옮기는 해충으로 올해 특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물면 가물수록 더 심하죠. 이거는 더 심한데 그러면 영양 같으면 한 1년 지금 가뭄 상태거든요. 수확량도 한 20-30% 안 줄겠나. 경북농업기술원이 고추 주산지 농가 200여 곳의 작황을 조사한 결과 착과 수가 평년보다 3.7개 적고 진딧물 발생은 지난해보다 16.2%, 총채벌레는 무려 43.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육 부진과 해충의 급격한 증가는 이상기후 때문입니다. 지난 겨울 고온 탓에 월동 해충이 늘었고 가뭄이 계속되면서 덥고 건조한 환경에 쉽게 번식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에 장마가 시작되면서 더욱 치명적인 탄저병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배수로를 일단 확보를 잘 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비가 오기 전에는 탄저병 예방 약제를 꼭 살포를 해서 고추 주산지 시군은 고추 농가를 위한 지원금 인상을 비롯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고추 가격 하락, 또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 또 칼라병과 같은 병충해 만연으로 그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기후가 반복되면서 병해충의 토착화도 급속하게 진행되는 만큼 철저한 적기 방제가 필요하다고 농정당국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해양수산부와 경상북도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북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경북 연안의 조업 실적을 반영해 어업활동구역은 4,800여 제곱킬로미터, 포항항 등 항만 항행구역은 770제곱킬로미터로 지정했습니다. 또 원자력 발전소 주변 해역 및 연안 침식 관리구역으로 이뤄진 안전관리구역이 23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밖에도 독도 주변 해역과 울릉도 해양보호지역 등 환경 생태계 관리구역으로 53제곱킬로미터가 지정됐습니다.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는 바다거북 10마리 가운데 8마리가 해양 플라스틱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해양과학기술원이 지난 4월 이후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견된 바다거북 사체 34마리를 부검한 결과 82%인 28마리의 소화관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됐습니다. 바다거북 한 마리에서 발견된 해양 플라스틱은 평균 3g으로 필름 포장재와 비닐봉지가 각각 19%로 가장 많았고 그물과 밧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바다거북은 전 세계 7개 종이 분포하며 세계 자연보전연맹 등을 중심으로 위기 등급별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둔기를 휘둘러 골절상을 입힌 50대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지난 26일 저녁 8시쯤 안동 임하면에 사는 50대 A씨는 같은 마을 80대 B 어르신에게 나무 막대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손가락 골절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였고 평소 B 어르신이 자신을 무시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도 무척 덥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북한 쪽으로 북상했는데요. 폭염특보는 확대 강화돼서 포항과 경주, 영덕에는 이틀째 폭염경보가, 울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도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21.5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36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5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9도에서 36도까지 껑충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4도, 독도 2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29도, 독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덥겠고요. 다음 주 중반까지는 계속해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